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9일 화요일 아침 9시 31분입니다. 어젯밤 시장은 좀 많이 올랐죠. 뭐 보시다시피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어쩌고저쩌고 백신 낙관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말고 다른 재료가 어제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요게 시장을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뭐 부양책이 어쩌고저쩌고도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앨런 머스크 그죠? 테슬라 사장님이 비트코인 샀다 뭐 요런 이야기가 어제 나왔죠.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확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엔요. 뭔가 좀 간을 보고 있었다면은 지금까지는 어제 뭐 이런 뉴스로 인해서 이 뉴스 뜨자마자 비트코인 막 고점 부근에서 막 전고점 부근에서 10%씩 상승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주식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이런 흐름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 하여튼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나스닥이고 S&P고 많이 올랐는데 주도주가 힘을 좀 못 쓰고 있다라는 모습은 그런 인상은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독특했던 건 뭐 FANG 뭐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아마존 이런 친구들은 보시다시피 색깔이 우중충하고요. 다른 친구들이 좀 올랐어요. 다른 친구들이 예를 들면 여기 에너지가 좀 진한 초록색이고 여기에 있는 뭐 반도체나 이쪽 업종이 조금 좀 진한 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하여튼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제 시장의 대장은 비트코인이었으니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이 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대형주 중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오를 수 있겠죠.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어쩌고저쩌고 인텔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마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 강하게 올랐나 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시장을 좀 끌어올린 것 같다. 대장 말고 그 밑에 있는 쩌리들이 시장을 좀 끌어올린 그런 게 어제의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오늘이 이제 한 6거래일째 지금 S&P가 폭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S&P뿐만이 아니죠. 한 미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6거래일째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흐름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한 여기쯤부터 대략적으로 올해쯤 들어서부터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대략적으로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좀 조정 나오고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상승하고 조정 나오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현재 오늘까지 해서 이제 6거래일째 상승한 거거든요. 6거래일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거래일째네요. 하여튼 뭐 7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를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근거는 없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예전에 한 5, 6거래일 정도 오르고 자빠지고 5, 6거래일 정도 오르고 자빠지고 이랬으니까 5, 6거래일 정도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동성이 이제 20대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왜 자꾸 이게 한영키가 눌려가지고 변동성이 20 부근으로 또 내려왔잖아요. 그죠? 20 부근으로 내려왔으니까 뭐 가능성 있지 않겠냐. 적어도 지금까지 20 부근, 이 부근에서는 항상 지지력이 나왔었으니까 뭐 연 단위로 지금 20 부근에서 박스권 그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이 변동성 죽지는 쉽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서 S&P도 이제 어느 정도 폭등은 이제 좀 일단락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곤 있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시간 지나보고 나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맨날 신고가 간다고 완전 넉놓고 있는 건 아니고 뭐이 정도는 좀 보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합니다. S&P 뭐 6거래일, 5, 6거래일 오르고 하락하고 5, 6거래일 오르고 하락하고 나스닥도 뭐 비슷합니다. 나스닥도 5, 6거래일, 5, 6거래일 뭐 비슷비슷한 모습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비트코인은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많이 올랐죠. 그 테슬라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이슈가 뭐예요?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인데 이 테슬라의 사장이 비트코인을 샀다라는 것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이슈라는 걸 아시겠죠? 물론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슈는 아니겠지만은 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파급력이 큰 이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대단한 호재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핵폭탄급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비트코인 이 KRW, BTC KRW 요거 한국 원화 기준으로 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젯밤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긴 했죠. 네, 돌파하긴 했습니다. 엄청난 호재와 함께요. 글쎄요, 이게 지속 여부가 있는지는 아무튼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장대 양봉을 뽑아내긴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월봉 그림으로 보면은 뭐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감까지 20거래일 남았네요. 그죠? 20거래일 아직 남았는데, 아무튼 월봉상으로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정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쪽 방향으로 오르고 있고, 뭐 이쯤에서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쯤 살펴는 보세요. 애플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 번쯤 살펴는 뭐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네가 요즘 흐름이 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죠. 예.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전고점인데 여기가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인데 이 저항을 아직까지 뭐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모습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FANG들이 대부분 좀 이제 좀 약간 힘에 겨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더라고요. 차트들이 대부분 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속 이제 뭐 음봉 파티를 벌이고 있긴 하죠. 아직까지 어디를 붕괴시키고 이러지는 않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까지도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한 870, 880 부근이 중요한 저항인데 이 부분까지 또 올라오긴 했네요. 그죠? 아무튼 뭐 어제 비트코인이 핫해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어제 시장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 이야기 나오면서 달러가 이제 훅 맛이 갔어요. 다시 91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좀 지켜봐야겠죠. 여기서 어떤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근데 아무튼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91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91을 빨리 회복해야 이게 추세가 전환되는 건데, 아무튼 어제 붕괴시켰으니까 다시 일단 방향성은 조금 좀 아리까리한 쪽으로 나왔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넥라인을 저는 여기 넥라인 여기인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현재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반등도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걸 돌파 한착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는 보기는 봐야 되겠죠. 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얘는 유로화는 넥라인 밑에서 반등 정도 하고 있고, 달러는 91을 살짝 이제 붕괴시켜 가지고 그 밑으로 다시 내려왔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를 보면은 될 것 같고, 그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원화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한국만 호구죠. 예, 한국만 호구입니다. 만기의 영향 플러스 뭐 하여튼 신흥국의 비해 이런 거를 다 같이 겪으면서 뭐 하여튼 원화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 오늘 그 위안화도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양봉 달고 올라오느냐 여부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되겠죠. 저점 하나, 뭐 저점 둘, 저점 셋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저점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 오늘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시환율 봐도 그렇거든요. 고시환율 봐도 어떤 산바닥 가능성 정도, 오늘 올라오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모습 지켜보면 될 것 같다. 뭐 단기적으로는 뭐 삼각수렴형 이런 모습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아무튼 그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30년물 금리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30년물 금리가 2%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어젯밤에, 그러니까 이 기사 타이틀들을 딱 보면은 물론 어제 테슬라 비트코인 이것도 핫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핫했던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그에 더해서 비트코인에 관심 없는 일반적인 이제 전통적인 어떤 금융시장을 보시던 분들의 눈에는 이제 어제 이게 눈에 띈 거죠. 보시면은 이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 팬데믹 이후 첫 2% 돌파, 30년물 금리 2% 돌파, 전문가들 훨씬 더 올라야 증시 타격. 미국 국채 수익률 1% 이상도 증시 흡수 가능. 국채 금리 상승으로 배당주 매력 떨어져. 골드만삭스 통화긴축 예상보다 빨리 올 것.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상위 한 6개 뉴스가 이 가장 좀 중요한 이 위에 줄에 있는 뉴스들 6줄 정도가 대부분 다 6줄, 이렇게 봐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뭔가 이제 금리와 관련된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 요즘 확실히 금리 인상, 그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르긴 한가 봐요. 안 그래도 오늘 연합뉴스를 타이틀을 보셔도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그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뉴스가 그 텔레그램으로 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나 거기 있는 내용이랑 비슷할 텐데 아무튼 그렇다. 통화 긴축 빨리 올 거다. 뭐 팬데믹 이후 2% 돌파했다. 그 외에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네요. 뭐 투기 세력 마침내 유로화 매수 포지션 청산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뭐 미국 국채가 어쩌고저쩌고, 인플레이션 직면, 현금 줄여 채권 주식 사라, 뭐 채권 금리 상승으로 어쩌고저쩌고, 달러화, 쇼커버링 물량 등의 강세, 영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0.65%로 어쩌고저쩌고. 어젯밤에 그러니까 뭔가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좀 시장이 좀 크게 움직였다라는 거를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사실 그 장기 금리가 좀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30년물은 뭐 제가 굳이 잘 보지는 않는데, 30년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 작년에 출렁했던 그 자리인데 이 고점을 일단 돌파 한착 했죠. 여기 선 그어보시면 대충 옆에 보이시죠? 여기를 딱 그어보면 이게 지금 돌파 한착한 상태입니다. 돌파 한착 했다가 이제 살짝 조정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이 라인이죠. 예. 이 라인을 지금 돌파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눌림 나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시장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다. 2%탁 터치하고 좀 밀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참고로 지금 이 자리가 이제 30년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게, 여기 돌파 한착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 2% 돌파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가 아니고, 사실 여기를 돌파한 게 이제 이게 어디냐면 1.95를 돌파했다는 게 사실 30년물에선 중요한 자리거든요. 왜냐면 1.95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 한번 하고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이걸 붕괴시키면서 박살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등 줄 때도 여기까지 터치하고 나서 죽었단 말이죠. 이게 뭐다?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여기를 돌파한착하는 것이 어떤 뭐 추세 전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좀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친구가 벌써 추세 전환을 벌써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게 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하여튼 굉장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이런 부분을 시장이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주식은 뭐 폭등을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어젯밤에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금리들이 월봉으로 보는 건데, 대략적으로 81년부터 해서 모든 금리들이 다 다운인데, 모든 금리들이 다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 추세가 이제 조금 좀 바뀌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81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4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시세가 살짝 틀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물론 그 숫자는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뭐 어디가 지지나 뭐 어디가 지지 저항이고 이런 게 좀 다르긴 다르겠지만은, 아무튼간 이 금리는 다 방향성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저금리 시대가 뭐 어쨌든 살살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보여드렸던 10년물 채권 금리고, 10년물은 여기 이 자리죠. 월봉 단위로도 어떤 추세 전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뭐 머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뭐 어젯밤에 좀 많이 올랐었고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코로나 때 고점을 아직 극복하지는 못했죠. 여기인데 아직 이 자리까지 좀 많이 남았죠. 그죠? 이 자리까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금리 상승을 이제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주식에 대한 매력도 좀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뭐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거 한 번씩 뭐 제가 뭐 이야기 안 해도 한 번씩 그냥 심심하면 체크하세요. 뭐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도 아무튼 많이 급등을 하고 있죠. 2년물이 많이 금리가 하락하고 있나 봐요. 이렇게 막 장단기 금리 차 폭등하는 거 보니까. 장단기 금리 차는 뭐 신나게 순항 중이죠. 신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좀 급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진행 중이다. 어디가 중요한 자리일까? 1.2 정도가 중요한 자리이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반등했고, 여기서 떨어졌고, 올랐고, 이 자리 붕괴시키니까 폭락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좀 자세히 좀 보시고요. 뭐 이런 거를 뭐 굳이 자세히 뭐 맨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사들이 그 좀 주식은 좀 많이 올랐는데, 하여튼 좀 수상한 기사들이 좀 오늘 좀 많이 보이는 날이었다. 그래서 좀 기사를 좀 많이 좀 읽어봤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참고만 하시고요. 뭐 골드만삭스가 뭐라 하든 간에, 이것도 뭐 제가 뭐라 하는 거나 골드만삭스가 뭐라 하는 거나 그냥 어쨌든 그럴 수 있다 정도로 들으시고요. 패스하시고요. 이런 것도
아무튼 뭐 ING에서는 뭐 투기 세력이 마침내 유로화 매수 포지션 청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기사 나오자마자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유로화가 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 뭐 말씀드릴 게 특별히 없어요. 그냥 뭐 그대로예요. 그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금 만기 옵션 만기가 이제 내일이니까 내일이 만기일이니까 뭐 많이 오르면은 장중에 윗꼬리가 되는 거고 많이 떨어지면 장중에 이제 아랫꼬리 만들어지는 거고 많이 오르면 다시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제자리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뭐 계속 이 와중에 이제 우리 시장을 보는 3종 세트들 얘네가 어떤 자리를 지키는지 붕괴시키는지 여부들 좀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삼성전자 수술실 탈출했네요. 수술실 나와서 일단 아침에는 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긴 한데 봐야 되겠죠. 진짜 일치는. 하여튼 오늘 그 어젯밤에 미국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갭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 전부 다 갭으로 좀 많이 띄웠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작용이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에 갭이 좀 몇 군데 있죠. 예를 들면 여기도 갭이 하나 있고요. 425 선물 425에도 갭이 있고 오늘 아침에도 갭이 있고요. 418 자리에도 갭이 있고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위아래로 또 머리 위아래로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갭이 하나씩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하루 오르면은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고 뭐 이렇게 딱히 방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마감이 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뭘 하고 있다? 콜옵션이 쌍바닥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고 있다. 그런 걸 테스트하고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차월몰 콜옵션인데 제가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웬만한 콜옵션들이 대부분 1월 말 2월 초에 만들어 놓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어제 붕괴해서는 안 됐을 자리를 일단 어제 내려와서 안 됐었을 자리까지 일단 내려놓았는데 오늘 살아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현재 콜옵션은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콜옵션이 막 시세를 주는 그런 날은 아닌 거죠. 그죠? 왜냐하면 어제 죽었었기 때문에 어제 음봉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제 테스트하고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날이지 오늘은 막 시장이 폭등하고 원래 이러기 어려운 날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만기일의 영향까지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뭐 하여튼 이번 주는 내내 계속 테스트하는 것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갭으로 뜨지 않았냐. 갭 상승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이 갭이 물론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옵션 같은 경우 특히 매도 포지션이 이게 주 포지션인데 옵션은 매도가 제맛이잖아요. 아시는 분들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매도가 제맛인데 근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안 그래도 어제 음봉 맞아갖고 힘든 친구를 아침에 굳이 이렇게 껴갖고 갭으로 띄웠으면은 좀 장중에 밟지 않겠냐. 장중에 좀 밟아놓으면은 이 내일 콜옵션 또 더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아무튼 저는 이제 비추세 구간이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구경이나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여튼 맨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즘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제가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도 없고 한국은 박스권, 미국은 뭐 한 일주일째 뭐 폭등하면서 신고가 쓰고 있으니까 뭐 제가 어쨌든 뭐 딱히 이렇게 뭐 분석하고 이럴 만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변 지표들이나 좀 잘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 같은 것도 좀 상황 잘 체크하시고요. 1118원, 1119원, 1119원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1117원이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요. 어떻게 이게 뭐 적당히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좀 밑에까지 좀 내려오면서 시장이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주식시장이 오르겠죠. 얘가 여기서 적당히 조정 나오고 또 오른다고 하면 시장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달러와 움직임 잘 보시라는 거죠. 아무튼 뭐 근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가 전환된 걸로 보이니까 이미 뭐 전환됐으니까 1110원 위에서 뭐 신나게 움직이고 있고 121선까지 터치하고 움직였으니까 뭐 다음번에 만약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61선 정도 테스트하러 가는 거겠죠. 61선은 현재 1103원 정도 위치에 있네요.
이 정도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아, 요거 참 이거 안 봤네. 저기 중국 같은 경우 그 어제 뭘 했답니다. 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어젠가 오늘인가 하여튼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를 발표했다는데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보세요. 참고 삼아서 단기금리 추이는 역 RP 발행금리 같은 정책금리 변동 여부를 주목해야 하며 그죠? 인민은행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량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될 것. 우리가 유동성을 요즘에 조금 흡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니네 이거에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거는 금리야 라고 이제 중앙은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나 저기 인민은행이 하는 얘기나 요즘 뭔가 좀 뒤가 좀 꾸리꾸리합니다. 뭔가 냄새가 좀 살살 나긴 나요. 파월 의장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 증시가 폭등하는 게 결과적으로 니네 양적 완화 때문 아니냐라고 했더니 양적 완화 때문 아니고 백신 때문이야라고 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인민은행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요즘 중앙은행들이 뭔가 하여튼 책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책임을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좀 빠지려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하여튼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이 정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